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그리고 누가 특사로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전화를 통해서 말했는데요. 일단은 패럴림픽이 열리는 9일 전후쯤 시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한반도 정세가 4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이전에 무언가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단초를 마련하자.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구상한 수순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 내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번 내주 중에는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곧 발표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특사 파견하게 되면 누가 과연 특사를 갈지가 관심인데 지금 현재로는 국정원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4사람 정도의 인물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정의용 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정도 인물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대북 전략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이제 정부 쪽에 있는 인사로서는 북한을 가장 많이 방문한, 북측과 가장 많이 회담을 한, 또 정상회담에서도 배석을 계속했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서훈 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북과의 회담 경험이 상당히 많다. 이것도 이제 감안한 그런 추측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명균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조명균 장관과 서훈 원장은 함경도 신포에서 경수로 그때 발전소를 짓는 그런 공사 때 신포에서 거의 1년씩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또 워낙 오랫동안 북측과의 회담을 했기 때문에 북측의 지금 회담 일꾼들, 북한에서 이제 회담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그런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두 사람의 역할이 매우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쪽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사가 파견된 뒤에 특사가 다녀와서 워싱턴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누가 가장 정확하게 그 북측에서 만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 또 정의용 안보실장이 또 설명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맥메스터 보좌관과 직접 그 연결이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또 정의용 실장도 가능성이 높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최측근이고 무게감으로 치면 임종석 실장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현실적으로 또 실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조정하는 차원에서는 조명균, 서훈 이 라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북 특사 북측으로 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지속 가능한 발전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다음 단계로 보다 중요한 북한 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거죠. 아쉽게도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진전을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북한에서 그러한 문제를 결정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미북 대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사는 논리적으로 일단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왜 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갖다 이야기할 텐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력,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 그리고 마지막엔 배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함부로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했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물러나면 안 되고 우리의 입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지. 예전 과거에는 특사들이 뭐 무슨 약까지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 정도 배짱과 각오를 가지고 북에 이번에 가야지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특사를 보내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지난번에 그 개막식 때 김영철이 왔을 때 그때 뭔가 좀 조정이 미진했거나 부진했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특사를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측에서 김여정 특사가 왔고 또 그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같이 왔죠. 또 폐막식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답방 형식으로 특사를 보내는 그것은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보면은 우리 특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김여정 또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왔을 때 남북 간에 많은 부분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비공식 일정이 한 이틀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남북의 그 실무 최고 당국자들 간의 그 회담, 비공식 회담이 계속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 쪽에서 그때는 이제 북측 입장들을 많이 설명을 들었거나 또 우리 입장들이 전달됐을 것이고 그런 정리된 것들을 서로 또 교환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미국에 설명했던 것들이 미국의 입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북측에 또 전달해야 되는 이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한과 미국의 상호 간에 3자가 지금 간접 대화하고 있다. 또 크게 보면은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의 간접 정상회담 또는 실질적으로 3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지금 특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특사들이 가서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의 입장,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조율하는 이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우선은 북한이 지금 핵실험이나 또는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일단 자제하게 만들고 또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에서 북측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김영철 북한 대표단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먼저 밝히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그때도 즉답을 피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사가 갔을 때 과연 북한 설득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뭐 해야죠. 지금 상황은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뭐 평창올림픽에 와서도 그랬고 우리 정부의 호의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만큼은 논의하지 않기를 바라는 과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보다 장기간의 그 관계 발전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 관계도 깊이 있게 진전되기가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이제는 다 제재에 묶여 있어서 한국 정부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어야지 남북 관계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고 결국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강될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 제재라든가 군사 옵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의 논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핵화라는 것이 당장 북한이 받아들이기에는 거부감이 들 것이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정말로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연계했을 경우 남과 북이 상호 평화 공존하면서 한반도에서 잘 살 수 있다. 너희들이 핵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에 그 결과는 결국 북한 경제, 그러니까 김정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의 병진인데 이쪽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이미 그러한 어려움은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줄곧 비핵화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끝난 뒤에 백악관이 내놓은 발표문에 보면은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CVID 완전하고 컴플리트라고 표현할 수 있죠. 검증이 가능하며 또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 그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군축 협상을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양측 입장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맞서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이 있는 상황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미국은 이제 CBID라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이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북한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핵 보유국직을 인정받는 속에서 대화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로 북미가 계속 맞서면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평행선을 걷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좀 낮춰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CBID만을 계속 이야기하면 북한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는 평창 패럴 올림픽이 끝난 3월 18일 이후에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에는 완전히 또 상황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제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이제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상황은 우리가 일단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미국도 또 한국도 뭔가를 또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이제 4월 정도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한미 군사훈련에서 훈련의 기간을 좀 축소한다 할지 또는 훈련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무기 특히 B-1B 전략 폭격기나 또는 F-22 랩터나 B-52 전략 폭격기 이 전략 무기 전개를 일단은 이번에는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미가 대화 쪽으로 나가는 이런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유연성을 좀 더 북미가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 중개자 역할을 그 중매인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제대로 해야 된다. 특사가 또 이번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미 특사 관련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우리가 특사를 뭐 북한에 보내지 않더라도 네. 뉴욕 채널 같은 걸 통해서 네네. 북한과 미국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계속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뉴욕 채널 또 제네바에도 또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채널과 제네바 채널을 통해서 상시적인 북미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예.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가장 무게감 있는 인물들이 특사로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 설명을 하고 그 결과를 안고 그 결과를 갖고 저는 대미 특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좀 대미 고위급 우리 인사가 특히 뭐 강경화 장관이나 또는 정용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미국에 가서 그 상황들을 설명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어떤 북미 간의 차이들을 좁혀가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구동전의의 자세 일단 북미가 좀 더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접근법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상황이다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 교수께서 대미 특사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야권 일각에서도 대북 특사보다 대미 특사가 먼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것은 최근 그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미국이 제재안을 발표한다던가 이러면서 한미동맹에 이상 징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한 말씀 같고요.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통화가 이루어진 이후기 때문에 지금은 대북 특사에 집중을 해야 되고 대북 특사가 가서 핵 문제를 어떻게 설득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정인 특보 타협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독수리 훈련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한미 간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미리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북한과의 그런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
이것으로서 이제 독수리 연습을 조정하는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4월달에 개최되는 게 키 리졸브 연습하고 독수리 훈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 키 리졸브 훈련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도상 훈련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병력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독수리 훈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독수리 훈련이 북한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독수리 훈련의 어떤 시기를 조정한달지 또는 독수리 훈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전개되는 것을 이번에는 좀 자제하는 이런 것들을 그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를 일단 잠정 중단하는 우리가 흔히 모라토리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조치와 연계시켜서 그렇게 좀 한번 이번에 좀 조정을 하고 그 기반 위에서 북미 간 대화를 보다 강화하고 또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회담으로 좀 넘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번에 그 훈련을 좀 더 축소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좀 불쾌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험을 중단한다는 유예 조치, 우리가 모라토리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거나 탐색적 대화에 선제적으로 나오겠다 이러한 제안이 있다면 미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북한의 선 조치가 없는데 한국 정부가 자꾸 훈련을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미 측에서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도 어쩌면 딜레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진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북한 핵은 우리에게도 위협인 거죠. 북한 핵이 미국만을 위협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관심은 대북 특사가 북한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뭐 협상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나쁜 상황, 최악의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한국 정부가 다양한 그런 중개인 노력을 하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제 역으로 지금의 모든 한반도의 상황과 구조는 어떤 예정된 코스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지금 돌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명균, 리성건의 고위급 회담은 그 회담으로 인해서 패럴 올림픽까지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명균, 리성건 회담 이후부터 패럴 올림픽까지가 그때까지의 패럴 올림픽까지가 사실상 그 이후를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그런 과정이고 현재도 지금 우리의 특사 파견이랄지 이런 과정들은 그 전체적인 과정 속의 하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북미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지금 중국도 지금 뭐 한국과 거의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또 북한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는 그걸 통해서 현재 국면을 좀 돌파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물론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노력을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신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모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진전을 봐야 될 부분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미룰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의 새로운 정책의 밑바탕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평화 중요하지만 남북관계가 평창올림픽 기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 1라운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패럴림픽이라는 2라운드가 남아있고 2라운드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2라운드가 남북관계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미연합군사훈련 끝난 이후에 3라운드, 4라운드 다 있다. 그보다 넓은 로드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